엄마, 제발 이런 건 좀 가져오지 마세요. 냄새 나잖아요. 내 손으로 싸온 김밥 세 줄이 내 마음이었죠. 그런데 딸은 제 손을 밀쳐냈습니다. 엄마, 이런 건 좀 가져오지 마요. 냄새 나잖아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찢어진 손끝에서 흘러나온 냄새가 이젠 창피한 냄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딸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린내 대신 사람 냄새가 나는 인생으로요. 새벽 5시 강릉역 플랫폼에 첫 기차가 들어오기 전 서운하는 벌써 매점 셔터를 올리고 있었다. 63. 그녀의 손은 40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다.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김밥을 말아 생긴 손목의 미세한 굴곡, 뜨거운 커피포트를 잡느라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손등. 춥다. 은하는 입김을 호호 불며 오래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피어오르자 작은 매점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낡은 라디오에서 새벽 방송이 흘러나왔다. 강릉, 지역 아침 기온 영하 3도.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밥솥 뚜껑을 열었다. 어젯밤 미리 지어둔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김밥을 말 준비였다. 도마 위에 김을 펼치고 밥을 얇게 펴고 단무지와 당근, 시금치를 정성스럽게 올렸다. 하나, 둘, 셋.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20대부터 지금까지 몇만 줄의 김밥을 말았을까. 처음엔 서툴러서 밥이 툭툭 떨어지고 김이 찢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눈 감고도 말 수 있었다. 첫 김밥 한 줄이 완성됐다. 칼로 먹기 좋게 썰었다. 단면이 예뻤다. 재료들이 고르게 들어가 있었다. 은하는 잠시 그 김밥을 바라봤다. 예린이 어릴 적엔 이거 참 좋아했는데. 딸 서예린. 지금은 서울에서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의 며느리. 하지만 25년 전 그 아이는 이 좁은 매점 구석에서 숙제를 하던 초등학생이었다. 회상이 밀려왔다. 25년 전. 엄마, 배고파. 6살 예린이가 매점 구석 작은 의자에 앉아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다. 은하는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고 급히 달려갔다. 우리 예린이,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김밥 말아줄게.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어. 그 말 한마디에 은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 29의 젊은 과부가 된 은하에게 남은 건 5살 딸과 이 작은 매점뿐이었다. 예린아, 엄마가 약속할게. 너는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않을 거야. 엄마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좋은 회사 다니고 따뜻한 집에서 사는 거 보고 싶어. 응. 나 공부 열심히 할게.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통통한 손으로 엄마 손을 꼭 잡던 예린의 모습. 그때 은하는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이런 추위 속에서 이런 고된 일을 하게 하지 않겠다고. 회상에서 깨어난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 하지만 가슴 한편이 먹먹했다. 요즘 예린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였다. 전화를 해도 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었다. 나중은 오지 않았다. 새벽 6시 첫 기차가 도착했다. 승객들이 우르르 내렸다. 은하는 재빨리 매점 앞으로 나가 밝은 표정을 지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커피 드세요. 김밥도 방금 말았어요. 아,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 김씨, 할아버지였다. 70 중반의 노인은 매일 아침 이 역에서 기차를 갈아탔다. 할아버지, 여기요. 오늘 김밥 맛있게 말았어요. 사장님, 손맛이 최고지. 우리 집 사람도 이 김밥 좋아했는데. 할아버지는 작년에 아내를 잃었다. 은하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김밥을 쌀 때 늘 조금 더 넉넉하게 싸줬다. 할아버지, 오늘은 2줄 드릴게요. 점심으로도 드세요. 아이고, 고맙네. 사장님은 참 인심이 좋아. 별 말씀을요. 많이 드세요. 할아버지가 돈을 내려 하자 은하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에이, 그럼 안 되지. 장사를 해야지.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매일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할아버지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맙네. 정말. 이런 작은 순간들이 은하를 지탱했다. 딸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이곳에는 있었다. 이 좁은 매점, 이 오래된 역, 이 단골 손님들. 오전 내내 손님들이 이어졌다. 통근하는 직장인들, 여행 가는 가족들, 출장 가는 사람들. 은하는 하나하나 정성껏 김밥을 말고 커피를 내렸다. 사장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서울에서도 이런 김밥 못 먹어봤어요. 젊은 여성 손님이 말했다. 고마워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또 들러주세요. 네. 강릉 올 때마다 꼭 여기 들를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다. 손님이 뜸해지자 은하는 잠깐 의자에 앉았다. 무릎이 쑤셨다. 관절염이 시작된 지 오래였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쉴 수가 없었다. 이 매점이 그녀의 전부였다. 휴대폰을 꺼내 예린에게 문자를 보냈다. 예린아, 엄마야, 잘 지내니? 날씨가 추워졌네. 따뜻하게 입고 다녀.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은하는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내려놨다. 저녁 7시. 마지막 기차가 떠나고 은하는 매점 문을 닫았다. 셔터를 내리며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 매출은 괜찮았다. 김밥 30줄, 커피 50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역 앞 작은 원룸이 그녀의 집이었다. 남편이 남긴 전세금으로 산 작은 공간. 20년째 이곳에서 살았다. 방에 들어서자 텅 빈 공간이 그녀를 맞았다. 예린의 책상은 오래전에 치워졌다. 사진 몇 장만 벽에 걸려 있었다. 어린 예린을 안고 웃는 자신의 모습. 대학 입학식 날 예린과 찍은 사진. 결혼식 날 환하게 웃는 예린. 그때가 좋았는데. 은하는 낡은 이불을 꺼내 깔았다. 몸을 누이자 온몸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이것도 익숙했다. 40년간 반복된 고통. 잠들기 전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예린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내가 나처럼 힘들게 살지만 않으면.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알고 있었다. 딸은 이미 멀어졌다는 걸. 그 거리가 단순히 강릉과 서울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는 걸. 어둠 속에서 은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김밥을 말아야 한다. 커피를 내려야 한다. 손님들을 맞아야 한다. 그것이 서은하의 인생이었다. 철길 위에서, 기차역 한 구석에서 40년간 이어온 인생.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곧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5년 전, 대학, 입학식. 엄마, 여기 사진 찍어줘. 20살 예린은 대학 정문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 명문, 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은하가 매점에서 밤낮 없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겨우겨우 보낼 수 있는 학교였다. 우리 예린이 정말 예쁘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은하는 오래된 휴대폰으로 딸의 사진을 찍었다. 손이 떨렸다. 감격 때문이었다. 기차역 매점 주인의 딸이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회사 들어갈게.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아이고, 우리 예린이.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그날 저녁, 은하는 혼자 방에서 통장을 펼쳤다. 등록금을 내고 나니 잔고가 거의 바닥이었다.
4년간 더 버텨야 했다. 무릎이 아파도 손목이 아파도 계속 일해야 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예린이만 잘 되면. 1년 후, 엄마, 나 이번 방학에 어학연수 가고 싶어. 전화 너머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하는 매점에서 김밥을 말다 손을 멈췄다. 어학연수. 그게 얼마나 드는데? 300만 원쯤. 학과 친구들 다 가. 나만 안 가면 왕따 당할 것 같아. 300만 원. 은하의 2달 매출이었다. 예린아,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엄마, 다음 주까지 신청해야 된다니까. 다른 애들은 벌써 다 신청했어. 예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은하는 가슴이 아팠다. 딸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진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전화를 끊고 은하는 한숨을 쉬었다. 매점 천장을 바라봤다. 비가 새서 얼룩이 진 천장. 수리할 돈도 없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그날 밤 은하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다. 생애 처음 빚을 졌다. 이자가 만만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3년 후 예린의 취업. 엄마, 나 합격했어. 대기업이야. 전화기 너머로 예린의 환호성이 들렸다. 은하는 매점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우리 예린이가? 응. 경쟁률이 50대 1이었는데 내가 붙었어. 연봉도 좋아. 축하한다. 예린아,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대학 보내줘서 내가 이렇게 됐지. 은하는 울면서 웃었다. 40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딸이 성공했다. 이제 딸은 자신처럼 힘들게 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부터였다. 예린의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한 건. 2년 후, 예린의 변화. 여보세요? 엄마. 나야. 요즘 너무 바빠서. 예린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빠르고 피곤했다. 서울의 공기가 딸을 바꿔놓은 것 같았다. 예린아, 엄마가 강릉역에서 기차 타고 올라갈까? 얼굴 좀 보고 싶어. 엄마, 나 정말 바빠. 주말에도 회식 있고 야근도 많고. 그래도 잠깐이라도. 엄마,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 나중에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겼다. 은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6개월 후, 결혼 소식. 엄마, 나 결혼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다. 은하는 김밥을 말다 손을 멈췄다. 결혼, 누구랑? 회사 임원 아들. 좋은 사람이야. 집안도 좋고, 집안도 좋고. 그 말에 은하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그래, 좋겠다. 엄마가 축하해. 결혼식은 다음 달이야. 서울 호텔에서 할 거야. 엄마도 갈 수 있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연하지. 근데 엄마, 그날 옷 좀 신경 써서 입어. 시댁 사람들이 많이 와. 옷을 신경 써서 입으라니. 은하는 자신의 옷장을 떠올렸다. 낡은 점퍼와 작업복뿐이었다. 알았어. 엄마가 신경 쓸게. 결혼식 날, 은하는 평생 가본 적 없는 서울 강남의 호텔에 섰다. 웅장한 건물, 반짝이는 샹들리에, 정장 차림의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다. 은하는 백화점에서 산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생애 처음 사본 백화점 옷, 70만 원이었다. 한 달 매출의 절반. 하지만 딸의 결혼식이니까. 저기 신부 어머니세요?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기실은 화려했다. 소파도, 거울도, 꽃장식도. 은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매점에서 김밥 많은 손. 기차역 커피 내리는 손.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손. 문이 열리고 예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다. 엄마, 예린아. 은하는 눈물을 흘렸다. 딸이 너무 아름다웠다. 천사 같았다. 엄마, 울지 마. 화장 다 지워져. 예린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왠지 낯설었다. 어린 시절 매점에서 김밥을 먹으며 웃던 그 순수한 미소가 아니었다. 우리 예린이가 이렇게 컸구나. 엄마, 고마워. 여기까지 키워줘서. 예린이 은하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은하는 느꼈다. 딸의 손이 부드럽고 하했다. 자신의 손과는 완전히 달랐다.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 핸드크림 향기. 엄마, 손 많이 거칠어졌네. 예린이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그 표정을 본 은하는 재빨리 손을 뺐다. 엄마가 일하느라 그래. 괜찮아. 엄마, 오늘은 그냥 조용히 계셔. 아시죠? 응. 시댁 사람들이 많이 와. 그냥 엄마는 말 많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말을 많이 하지 말라니. 은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알았어. 결혼식장. 식장은 300명이 넘는 하객들로 가득했다. 은하는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았다. 주변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다. 보석 반지, 명품 핸드백, 고급 향수 냄새. 신부 어머니시죠? 반갑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인사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네, 반갑습니다. 예린 씨가 워낙 똑똑하고 예쁘더라고요. 며느리로 오게 돼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참, 따님이 강릉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어머님도 강릉에 사세요? 네, 기차역 근처에서 매점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신랑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은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정확히 알았다. 식이 시작됐다. 예린이 입장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은하도 일어나 박수를 쳤다. 눈물이 흘렀다. 예쁘다. 우리 딸. 하지만 예린은 단 한 번도 어머니 쪽을 보지 않았다. 신랑만, 하객들만 바라봤다. 피로연.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다. 은하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때 예린이 신랑과 함께 테이블을 돌며 인사하러 왔다. 엄마, 잘 먹고 계셔? 응. 엄마는 괜찮아. 엄마, 그리고 오늘 일찍 가셔도 돼. 어차피 이 차는 젊은 사람들끼리만 가니까. 일찍 가도 된다니. 딸의 결혼식인데.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는 기차 시간도 있으니까. 응. 조심히 들어가. 예린은 그렇게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다. 은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과 인사하는 딸. 저게 정말 내 딸일까? 은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호텔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새 구두가 발을 아프게 했다. 서울역에서 강릉행 기차를 탔다. 객차는 텅 비어 있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갔다. 은하는 손을 내려다봤다. 굳은 살 박힌 손, 거친 손, 딸이 미간을 찌푸렸던 그 손. 이 손으로 내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학교 보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지울 수가 없었다. 기차가 강릉역에 도착했다. 밤 11시, 텅 빈 플랫폼. 그녀의 매점은 셔터가 닫혀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달빛 아래 혼자 걷는 은하, 웨딩홀의 화려함과 강릉, 골목의 어둠.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실감했다. 우리 예린이는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 됐구나. 은하는 방에 들어가 정장을 벗었다. 70만 원짜리 옷. 다시는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옷장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낡은 작업복을 꺼냈다. 내일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김밥을 말아야 한다. 커피를 내려야 한다. 딸은 이제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 것이다. 매점 주인의 딸이 아니라 대기업 임원 집안의 며느리로. 은하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괜찮아. 예린이가 행복하면 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딸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딸은 멀어졌다. 어둠 속에서 은하는 혼자 울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결혼 6개월 후. 엄마, 이번 주말에 시댁에서 식사하래. 같이 오실래요? 예린에게서 온 문자였다. 은하는 매점에서 김밥을 말다 손을 멈췄다. 딸에게서 온 연락. 3달 만이었다. 그래. 엄마가 갈게. 답장을 보내고 은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예린을 볼 수 있다는 게 기뻤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잘 보이고 싶었다. 좋은 어머니, 예의 바른 장모로. 뭘 가져갈까? 은하는 머리를 굴렸다. 백화점에서 비싼 선물을 살 형편은 안 됐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은하는 결심했다. 자신이 가장 잘 만드는 것. 김밥과 장아찌. 주말 아침, 은하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다. 주방에서 밥을 짓고 재료를 준비했다. 예린이가 어릴 적에 제일 좋아했던 건 시금치는 소금물에 데쳐서 참기름에 묻혔다. 당근은 가늘게 채 썰어 살짝 볶았다. 계란은 지단을 붙여서 곱게 채 썰었다. 단무지는 노란색이 예쁜 것으로 골랐다. 김을 펼치고 밥을 얹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40년간 해온 일.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다. 딸의 시댁에 가져갈 김밥. 1줄, 2줄, 3줄. 정성껏 말았다. 보통보다 더 꽉꽉 눌러서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했다. 칼로 썰 때도 조심했다. 단면이 예뻐야 했다. 좋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김밥 3줄을 예쁜 용기에 담았다. 그리고 장아찌 병을 꺼냈다. 1년 전에 담가둔 무장아찌. 짭짤하고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이었다. 예린이 어릴 적에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울 정도로 좋아하던 것. 우리 예린이가 이거 얼마나 좋아했는데. 은하는 미소 지었다. 어린 예린이, 엄마, 이것도 해줘 라며 조르던 모습이 떠올랐다. 장아찌를 작은 병에 옮겨 담았다. 리본까지 묶었다. 정성이 가득했다. 오전 10시. 서울행 기차. 은하는 예쁜 보자기에 김밥과 장아찌를 쌌다. 옛날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주셨던 보자기. 가장 좋은 것이었다. 기차에서 2시간. 은하는 계속 무릎 위의 보자기를 만지작거렸다. 혹시 흔들려서 김밥이 망가지지 않았을까? 장아찌 병이 깨지진 않았을까?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강릉을 벗어나 서울로, 딸이 사는 세상으로.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을 탔다. 강남, 예린이 사는 곳. 역에서 내리자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가렸다. 은하는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다. 여기가 맞나?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경비원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 305 동 1203호 가려고 하는데요. 성함이요? 서은아입니다. 며느리 시댁에. 경비원은 전화로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다. 은하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 분수대, 놀이터, 모든 게 반짝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다. 1203호.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문이 열렸다. 예린이었다. 엄마, 왔어요?
응. 우리 예린이. 은하는 딸을 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석 달 만에 보는 딸.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았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넓고 화려했다. 큰 소파, 대형 텔레비전, 값비싼 그림들. 은하의 원룸집 3개는 들어갈 크기였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나왔다. 결혼식 때 봤던 우아한 여성. 오늘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하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손에 든 보자기가 흔들렸다. 예린 어머니시죠? 편하게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시아버지와 시동생, 내외도 있었다. 모두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이었다. 은하는 자신의 낡은 재킷을 의식했다. 이거 집에서 만든 건데. 은하는 보자기를 풀었다. 김밥 3줄과 장아찌 병이 드러났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김밥을 내려다봤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 김밥을요? 네. 예린이가 어릴 적에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장아찌도 1년 전에 담근 건데. 은하는 열심히 설명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엄마. 예린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이리 줘봐. 예린이 김밥 용기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가져갔다. 은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예린 어머니. 차 드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다. 네. 감사합니다. 곧 식사 시간이 됐다. 시어머니가 준비했다는 한정식이 상에 올라왔다. 은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복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여러 가지, 고급 김치들. 접시마다 정갈하고 화려했다.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음식들. 맛있게 드세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모두 젓가락을 들었다. 은하도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맛있었다. 하지만 입에서 넘어가지 않았다. 자신이 가져온 김밥은 어디에도 없었다. 상에 오르지 않았다. 예린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린이 친정어머니 입맛이 어떠실까 걱정했는데 그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렸다. 괜찮아요. 식모가 할 거예요. 식모. 은하는 그 단어에 주눅이 들었다. 자신은 평생 남의 설거지를 해본 적도 시킬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는데.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예린 씨 친정이 강릉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지. 기차역에서 작은 매점을 운영합니다. 아, 매점. 시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시동생 내외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은하는 그 모든 걸 느꼈다.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오후 3시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기차 시간이 있어서요. 그러세요. 조심히 가세요. 시어머니는 현관까지만 따라 나왔다. 예린은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다. 엘리베이터 앞 은하와 예린 단둘이 서 있었다. 예린아, 엄마. 예린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엄마, 제발 이런 건 좀 가져오지 마세요. 응, 김밥이랑 장아찌. 냄새 나잖아요. 그 말에 은하는 얼어붙었다. 냄새? 시댁은 그런 거 안 먹어요. 다 직접 만들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오고. 엄마가 그런 거 가져오면 창피해요. 창피하다. 그 단어가 은하의 가슴을 찔렀다.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건데. 엄마,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여긴 강릉. 기차역이 아니에요. 시댁 체면도 있고 나도 며느리 입장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들어가요, 엄마. 예린아, 다음엔 그냥 오세요. 빈손으로. 예린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아파트로 들어갔다. 은하는 멍하니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초라한 재킷, 낡은 가방, 피곤한 얼굴. 아파트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모두 바쁘고 세련되어 보였다. 은하는 그 속에서 너무 늙고 촌스러워 보였다. 서울역, 강릉행 기차를 탔다. 빈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손을 내려다봤다. 새벽부터 김밥을 말았던 손, 장아찌 병에 리본을 묶었던 손, 냄새 나는 손, 창피한 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옆자리 승객이 힐끗 쳐다봤지만 은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소리 없이. 기차가 강릉역에 도착했다. 저녁 8시, 텅 빈 플랫폼. 은하는 매점 앞을 지나쳤다. 집으로 향했다. 방에 들어서자 텅 빈 공간이 그녀를 맞았다. 은하는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김밥 한 줄이 있었다. 시댁에 가져가지 않은 것. 꺼내서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는데.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냄새도 안 나는데. 하지만 이제 알았다. 자신의 손맛은 딸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은 창피한 것이라는 걸. 은하는 김밥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은하는 보자기를 꺼냈다. 김밥과 장아찌를 싸갔던 그 보자기. 시어머니가 주셨던 것. 한참을 바라보다 장롱 깊숙이 넣었다. 아마 다시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예린이가 어릴 땐 그렇게 좋아했는데. 회상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소풍날. 은하가 새벽부터 만든 김밥 도시락. 학교에서 돌아온 예린이. 엄마, 친구들이 다 맛있대. 엄마 김밥 최고래 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때 예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진심이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대학, 취업, 결혼? 아니면 은하 자신이 변하지 않은 게 문제였을까? 세상은 변했는데, 딸은 성장했는데, 자신만 그대로였던 게. 은하는 조용히 울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지 않으려 애쓰며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김밥을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제 그 김밥은 딸을 위한 게 아니었다. 그저 생계를 위한 것. 자신의 손맛이 딸에게는 창피한 것이라는 걸 알아버린 밤. 서은하는 그렇게 또 하루를 견뎠다. 시댁 방문 다음날 새벽. 은하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잠을 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밤새 천장만 바라봤다. 예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냄새 나잖아요. 창피해요. 샤워를 하고 손을 씻었다. 비누칠을 3번, 4번 했다. 그래도 손에서 무언가 나는 것 같았다. 김치 냄새, 마늘 냄새, 생선 냄새, 40년간 몸에 밴 냄새들. 내 손이 그렇게 지저분했나. 거울을 봤다. 63세 여자의 얼굴. 주름, 기미, 처진 피부. 서울 여자들처럼 관리받은 적 없는 얼굴. 나는 왜 이렇게 매점으로 향했다. 익숙한 길, 40년간 걸은 길. 하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새벽 6시, 매점 오픈. 셔터를 올렸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김밥을 말 준비를 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도마 위에 김을 펼쳤다. 밥을 얹으려는데 손이 멈췄다. 이게 냄새가 나나. 김밥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40년간 자랑스럽게 해온 일이 순식간에 창피한 일이 됐다. 그래도 손님은 온다. 생계는 이어가야 한다. 은하는 억지로 손을 움직였다. 첫 번째 줄을 말았다. 모양이 삐뚤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 왜 이러지? 혼잣말이 나왔다. 오전 7시.
첫 기차가 도착했다. 승객들이 내렸다. 그중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사장님, 오늘도 김밥 있죠? 50대 중반의 남자. 2년째 매일 아침 이곳을 지나가는 통근자였다. 네, 있어요. 은하는 김밥을 꺼냈다. 남자가 돈을 내며 말했다. 사장님, 김밥이 최고예요. 진짜 맛있어요. 그 말에 은하의 가슴이 철렁했다. 맛있다고? 냄새 나는데?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눈치채지 못하고 김밥을 들고 갔다. 은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무는 모습, 만족스러운 표정. 저 사람은 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걸까? 혼란스러웠다. 오전 9시, 단골 할아버지 김씨가 왔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네. 아닙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 사장님, 얼굴 보면 알아. 나이 먹으면 그런 게 보이는 거야. 할아버지는 매점 앞 의자에 앉았다. 은하가 커피를 내렸다. 할아버지, 여기요. 고맙네. 사장님, 커피가 제일 맛있어. 다른 데 가면 이 맛이 안 나. 제 손맛이 좋은 건가요? 갑자기 물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당연하지. 사장님, 손만 모르는 사람 없어. 내가 2억 40년 다니는데 사장님만 한 분 없어. 하지만 제 손에서 냄새. 무슨 냄새? 할아버지가 웃었다. 사장님 손에서 나는 건 정성 냄새지. 김치 냄새, 마늘 냄새. 그게 뭐가 창피해. 그게 바로 밥 냄새. 사람 사는 냄새야. 그 말에 은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할아버지, 왜 그래? 누가 뭐래?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은하의 손을 꽉 잡았다. 사장님, 내 말 잘 들어. 사장님은 좋은 사람이야. 사장님, 손이 얼마나 귀한 손인데 그 손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 먹여 살렸잖아. 우리 집 사람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 강릉역 매점 사장님은 참 좋은 분이야. 손맛이 어머니 손맛 같아. 그랬다고. 은하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사장님, 힘내. 세상에 사장님 같은 분이 더 필요해. 알았지? 네. 할아버지가 떠나고 은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정오, 점심시간. 영무원, 박 씨가 왔다. 사장님, 오늘 김밥 좀 주세요. 5줄이요. 5줄이나요? 네. 오늘 신입 직원들 들어와서요. 제가 점심 사주기로 했거든요. 그러시구나.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은하는 김밥을 말기 시작했다. 5줄. 정성껏 말았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김밥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신입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박 씨가 웃으며 말했다. 근데 사장님, 신입들이 서울서 온 애들인데 처음엔 기차역 김밥이라고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어봐라. 서울 백화점 음식보다 맛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먹어보고 감탄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김밥이네요라고. 요즘 젊은 애들은 공장에서 만든 김밥만 먹어봐서 진짜 손맛을 몰라요. 박 씨는 김밥을 들고 갔다. 서울 백화점 음식보다 맛있다. 은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예린의 시댁은 백화점 음식만 먹는 곳이었다. 그들에게 자신의 김밥은 촌스러운 거였다. 하지만 여기 강릉역에서는 자신의 김밥이 최고였다. 오후 3시. 손님이 뜸한 시간. 은하는 의자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다. 굳은 살 박힌 손, 거친 손, 주름진 손. 하지만 할아버지가 잡아줬던 손.
박 씨가 고마워했던 손.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손. 내 손이 나쁜 손은 아닌데 혼잣말이 나왔다. 그때 젊은 여성 손님이 왔다. 저기요. 김밥 있나요? 네. 있어요. 다행이다. 서울서 기차 타고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요. 근데 기차역 음식은 별로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여자는 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그래요? 네. 제가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김밥집 다 다녀봤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요? 여자는 김밥을 순식간에 다 먹었다. 사장님, 혹시 서울에 가게 내실 생각 없으세요?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좋아서. 아깝다. 이 맛이면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해도 될 텐데. 여자는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떠났다. 은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자신의 김밥을. 예린이 창피해했던 그 김밥을. 저녁 6시. 마지막 손님들이 오가는 시간. 은하는 매점을 정리하고 있었다. 사장님, 뒤를 돌아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대학생이었다. 저 기억하세요? 작년에 군대 갔다가 전역하고 학교 복학하는 길이에요. 아, 그때 그 학생. 은하가 기억했다. 1년 전 입대하는 날 김밥을 사갔던 학생. 사장님, 김밥 생각 진짜 많이 났어요. 군대에서 힘들 때마다 전역하면 강릉역 가서 사장님 김밥 먹어야지 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오늘 진짜 와서 먹으니까 꿈 같아요. 역시 변함없이 맛있네요. 학생은 환하게 웃었다. 사장님 덕분에 오늘 제대로 복학하는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학생이 떠나고 은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1년을 기다렸다는 그 학생. 군대에서 힘들 때마다 자신의 김밥을 떠올렸다는 말. 내 김밥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저녁 8시. 매점 마감. 셔터를 내리며 은하는 하루를 돌아봤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 박 씨의 자랑. 젊은 여성의 감탄. 전역 학생의 감사. 이들은 모두 은하의 손을 인정했다. 은하의 김밥을 사랑했다. 예리는 창피해했지만 이들은 최고라고 했다. 그럼 문제는 내가 아니라. 말을 멈췄다.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생각이었다. 문제는 예린이 속한 세계인 건가? 아니, 그것도 아니었다. 예린도 그 세계도 틀린 건 아니었다. 단지 다른 거였다. 은하의 손맛이 필요한 세계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세계가 있다. 예린은 후자의 세계로 갔다. 그리고 은하는 전자의 세계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하는 자신의 손을 펼쳐봤다. 거친 손. 하지만 누군가를 먹이고 위로하고 행복하게 했던 손. 내 손은 나쁜 손이 아니야.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아팠다. 휴대폰을 꺼냈다. 예린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문자를 보냈다. 예린아, 엄마야, 잘 지내니? 엄마는 오늘도 김밥 팔면서 하루를 보냈어.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줘서 기분이 좋았단다. 너도 건강하게 지내렴.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오늘 은하는 깨달았다. 자신의 손을 정말 잡아준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준 사람이 누구인지. 딸이 아니어도 괜찮았다. 아니, 괜찮아져야 했다. 은하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김밥을 말아야 한다. 커피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다. 자신의 일이 창피하지 않았다. 자신의 손이 부끄럽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게 바로 사람 사는 냄새야. 은하는 작게 웃었다. 사람 사는 냄새. 나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은하는 평온하게 잠들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시댁 방문 이후 한 달, 은하는 예린에게 3번 전화를 걸었다. 3번 모두 나중에 전화할게 한마디뿐이었다. 4번째는 문자로 왔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전화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다. 은하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매주 문자를 보냈다. 예린아, 잘 지내니? 요즘 날씨가 추워졌어. 따뜻하게 입어라. 엄마는 잘 있어. 걱정 마. 답장은 일주일에 1번. 네, 알았어요. 엄마도요. 짧고 차가웠다. 어느 금요일 저녁, 은하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피곤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 예린아, 엄마야. 오랜만이다. 엄마, 지금 좀 바빠요. 조금만. 엄마가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 진짜 바쁘다니까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그냥 딸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인데. 아니, 별일은 없고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네, 잘 지내요. 엄마도 잘 지내시죠? 응, 엄마도 잘 있어. 그래, 그럼 엄마. 예린이 말을 끊었다. 엄마, 그리고 앞으로는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뭐, 제가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엄마가 전화하면 시댁에서도 알고, 그러면 제가 친정 신경 쓴다고 뭐라 그래요. 친정 신경 쓴다는 게 나쁜 일인가? 예린아, 엄마, 이해 좀 해주세요. 여기 사람들은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연락하는 거 안 좋게 봐요. 엄마가 자꾸 연락하면 저 입장이 곤란해진다고요. 은하의 손이 떨렸다. 그럼 엄마는 언제 내 목소리를 듣니? 제가 연락드릴 때요. 알겠죠? 그럼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은하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은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예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저 입장이 곤란해진다고요. 은하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어 낡은 전화번호부를 꺼냈다. 손으로 쓴 번호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맨 앞장에 적힌 이름. 서예린, 딸의 이름, 딸의 전화번호, 딸의 주소. 은하는 볼펜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혼잣말이 나왔다. 하지만 손은 움직였다. 천천히 한 글자씩. 서예린. 그 이름 위에 검은 선을 그었다. 1번, 2번, 3번. 이름이 지워졌다. 전화번호도 지웠다. 주소도 지웠다. 다 지우고 나니 그 페이지는 새까맣게 칠해져 있었다. 은하는 전화번호부를 서랍에 다시 넣었다. 닫았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미안해, 예린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40년간 딸만 보고 살았다.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하지만 딸은 이제 엄마가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방 안은 고요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몸이 무거웠다. 매점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느렸다.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켰다.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을 응대했다. 웃었다. 인사했다. 하지만
진짜 웃음은 아니었다. 점심시간. 손님이 뜸해지자 은하는 의자에 앉았다. 이제 뭘 하며 살지.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딸이 필요 없다는데,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금고. 집 장롱 맨 위에 있는 작은 금고. 20년 넘게 열어보지 않은 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넣어둔 것들. 남편의 퇴직금 통장. 보험금. 땅 문서. 예린이 대학 보낼 때 쓰려고 아껴뒀는데. 하지만 결국 쓰지 않았다. 매점 수입과 대출로 버텼다. 금고 속도는 나중을 위해, 예린의 결혼 자금으로, 손주들을 위해 남겨뒀다. 하지만 이제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그 돈을 내가 써도 되는 거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녁. 집. 은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장롱을 열었다. 맨 위 선반에 먼지 쌓인 작은 금고가 있었다. 꺼내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의자를 가져와 올라갔다. 조심스럽게 금고를 내렸다. 무거웠다. 20년 넘게 그대로였다. 금고를 식탁 위에 놓았다. 자물쇠 번호를 맞췄다. 0회, 9회, 1회, 4, 예린의 생일. 찰칵,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맨 위, 남편의 사진,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젊고 환하게 웃는 남편, 여보. 은하는 사진을 꺼내 들었다. 눈물이 났다. 미안해. 이렇게 오래 못 봐줘서. 사진 아래 통장이 있었다. 은행 통장 3개. 첫 번째, 남편의 퇴직금 5천만 원. 두 번째, 보험금 3천만 원. 세 번째, 예린 명의 2천만 원. 그리고 땅 문서 1장. 강릉, 외곽산 밑 작은 땅. 100평 정도. 남편이 살아생전 나중에 여기 작은 집 지어서 늙으면 살자던 그 땅. 은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쳤다. 1억. 전부 합치면 1억 원이 넘었다. 여기에 땅까지. 이 돈이 여기 있었구나. 20년간 쪼개고 쪼개며 산 세월. 대출이자 갚느라 허리 휘던 날들. 이 돈이 있었지만 쓰지 않았다. 예린을 위해 남겨뒀다. 하지만 예린은 이제 이 돈이 필요 없었다. 대기업 임원 며느리, 강남 아파트. 그녀에게 엄마의 1억은 푼돈이었다. 은하는 통장을 꽉 쥐었다. 이제 이건 내 거야.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다. 내가 평생 모은 거야. 여보가 나 주려고 남긴 거야. 예린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다. 그날 밤, 은하는 금고를 다시 열어두고 서류들을 펼쳐놨다. 하나하나 바라봤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매점은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뭔가 배우고 싶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63세. 배우기엔 늦은 나이일까? 아니야. 할아버지도 70인데 매일 기차 타고 다니잖아. 나도 할 수 있어. 은하는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제목을 썼다. 그리고 생각했다. 40년간 매점만 했다. 김밥만 말았다. 다른 건 해본 적이 없다. 뭘 배워볼까? 손을 사용하는 일, 사람을 돕는 일, 요양보호사. 그 단어가 떠올랐다. TV에서 본 적이 있다. 노인들을 돌보는 일, 손을 잡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나도 할 수 있을까? 은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40년간 사람들을 먹인 손, 김밥을 만들고, 커피를 내리고, 따뜻함을 전한 손. 이 손으로 사람을 돌볼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린 없이 사는 삶. 처음엔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야지. 은하는 노트에 썼다. 1점 요양보호사 자격증. 2점
새로운 일 시작. 3점. 나를 위한 삶. 3가지 목표. 단순하지만 명확했다. 은하는 휴대폰을 꺼냈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서툴지만 천천히. 강릉 요양보호사 교육. 검색 결과가 나왔다. 강릉시 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 과정. 석 달 200만 원. 할 수 있어. 은하는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월요일에 전화하기로 했다. 금고를 다시 닫았다. 하지만 이번엔 장롱 메뉴가 아니라 책상 서랍에 넣었다. 이제 자주 열어봐야지. 이건 내 거니까. 침대에 누웠다. 오늘은 어제보다 마음이 가벼웠다. 예린을 지운 자리. 그 빈자리가 아프긴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간이 생긴 것 같았다. 예린아, 엄마는 엄마대로 살아볼게. 너는 내 인생 잘 살아라.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은하는 잠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내일부터 새로운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63세의 새로운 도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시작이라고 느꼈다. 어둠 속에서 은하는 미소 지었다. 작지만 단단한 미소. 새로운 배움의 길. 월요일 아침. 은하는 강릉시 평생교육원 앞에 섰다. 손에 든 가방 속에는 등록금 봉투가 들어 있었다. 200만 원. 금고에서 꺼낸 돈. 할 수 있을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63세. 평생 김밥만 만들었던 사람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뒤로 돌아갈 곳은 없었다. 은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등록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물었다. 저 요양보호사 과정 신청하려고요. 아, 네.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서류를 받았다. 이름, 생년월일, 학력. 학력란에서 손이 멈췄다. 고졸.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였다. 대학은 가보지도 못했다. 괜찮을까? 어머님,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여직원이 다정하게 말했다. 은하는 서류를 작성했다. 등록금을 냈다. 봉투에서 돈을 꺼낼 때 손이 떨렸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건 처음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오시면 됩니다. 교재는 첫날 나눠드려요. 감사합니다. 은하는 등록증을 받아들었다. 서은아 요양보호사 과정 2025년 3월 5월. 나 정말 학생이 됐구나. 63년 만에 다시 학생이 됐다. 첫 수업날 교실에는 20여 명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들. 은하가 가장 나이가 많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사가 들어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현직 요양보호사라고 했다. 저는 박미경 강사입니다. 앞으로 석 달간 함께 할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노인을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강사의 말에 은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교재를 펴주세요. 첫 장. 교재를 펼쳤다. 글씨가 작았다. 눈을 찌푸리며 봤지만 잘 안 보였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강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은하는 메모하려 했지만 따라가기 힘들었다. 손도 떨리고 글씨도 흔들렸다. 옆자리 여성이 힐끗 쳐다봤다.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첫 수업인데 벌써 따라가기 버거웠다. 수업 후 은하는 교실에 홀로 남았다. 교재를 다시 펼쳤다. 천천히 읽었다. 이렇게 어려울 줄은. 그때 강사가 들어왔다. 어머님, 아직 계셨네요. 네, 복습 좀 하려고요. 강사가 옆에 앉았다. 처음이라 어렵죠? 네,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리고.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어머님, 왜 요양보호사를 하려고 하세요?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람을 돌보고 싶어서요. 제 손으로. 그 말에 강사가 미소 지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마음은 배울 수 없거든요. 은하는 위로를 받았다. 한 달 후, 은하는 매일 아침 교육원에 갔다. 오후에는 매점으로 돌아와 일했다. 밤에는 교재를 복습했다. 힘들었다. 63세의 몸과 머리는 젊은이들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 페이지씩만, 하나씩만, 천천히, 조금씩 수업 내용을 공책에 옮겨 적었다. 글씨가 크게 또박또박. 실습 시간, 침대 시트 갈기를 배웠다. 자, 이렇게 모서리를 접어서 강사의 시범을 보고 따라했다. 손이 떨렸다. 시트가 제대로 안 접혔다. 괜찮아요. 다시 해보세요. 10번, 20번. 계속 연습했다. 드디어 제대로 됐다. 잘하셨어요. 강사가 칭찬했다. 은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작은 성취였지만 엄청난 기쁨이었다. 2달 후, 반 친구들과 가까워졌다.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다. 은하 언니, 커피 하나 살게요. 옆자리 박순자 씨가 말했다. 55살. 남편이 사업 실패한 후 돈을 벌기 위해 왔다고 했다. 나도 낼게. 아니야. 내가 살게. 너희들 젊은 사람들 돈 아껴야지. 언니가 젊어요.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말에 은하는 웃었다. 열심히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도 대단해요. 나이 걱정도 안 하시고.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지금 시작 안 하면 1년 뒤에도 똑같잖아.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자격증, 시험날, 필기시험, 50문제. 은하는 천천히 문제를 읽었다. 요양보호사의 기본 자세는 공부한 내용이 떠올랐다. 연필을 들었다. 체크했다. 한 문제씩 조심스럽게. 시험이 끝났다. 불안했다. 일주일 후. 결과 발표. 합격입니다. 강사가 웃으며 합격증을 건넸다. 진짜요? 네. 85점이에요. 잘하셨어요. 은하는 합격증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기쁨의 떨림이었다. 제가 합격했어요. 눈물이 났다. 63세에 딴 자격증. 평생 처음 받는 자격증. 축하해요, 언니. 친구들이 박수 쳤다. 실습 첫날. 강릉시 요양원. 행복마을. 은하는 흰색 유니폼을 입었다. 어색했지만 뿌듯했다. 오늘은 박정순 할머니 방으로 가볼게요. 선배, 요양보호사가 안내했다. 방문을 열었다. 80대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다. 치매 환자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하는 다가갔다. 할머니는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다. 할머니, 제가 오늘부터 할머니 돌봐드릴 서은아예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 뼈만 앙상했다. 순간 은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70에 돌아가신 어머니, 마지막에 이렇게 여윈 손이었다. 할머니, 손이 차가우시네요.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은하는 할머니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천천히 비볐다. 할머니가 은하를 쳐다봤다. 흐릿한 눈. 하지만 뭔가 느끼는 것 같았다. 딸이니? 할머니가 작게 말했다. 네, 할머니. 제가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를 위한 거짓말이었다.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다. 오래 기다렸어. 은하는 눈물이 났다.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네,
이제 왔어요. 할머니. 한 달간의 실습. 은하는 매일 요양원에 갔다. 할머니들의 식사를 도왔다. 화장실을 돕고 침대 시트를 갈았다. 손을 잡아줬다. 이야기를 들어줬다. 힘들었다. 63세의 몸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건 쉽지 않았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셨다. 하지만 보람이 있었다. 은하 씨, 고마워요. 할머니들이 말했다. 은하 씨 손은 따뜻해요. 은하 씨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 말 한마디가 은하를 지탱했다. 내 손이 여기서 필요한구나. 예린에게는 창피한 손이었지만 여기서는 귀한 손이었다. 실습 마지막 날, 박정순 할머니가 은하의 손을 잡았다. 딸아, 네, 할머니, 내가 와줘서 행복했어.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저도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만나서 행복했어요. 진심이었다. 할머니를 돌보며 은하는 깨달았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자신의 손이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 실습 수료식. 서은아 씨. 원장이 불렀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수료증이었다. 요양보호사 실습 과정 수료. 감사합니다. 은하 씨. 우리 요양원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원장이 물었다. 정말요? 네. 실습 기간 동안 지켜봤는데 은하 씨는 이 일에 재능이 있어요. 손도 부드럽고 마음도 따뜻하시고. 은하는 가슴이 뛰었다. 저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언제든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하는 수료증을 가슴에 안았다. 63세에 시작한 일. 3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 매점 주인이 요양보호사가 되다니. 하지만 해냈다. 예린 없이 혼자 힘으로. 은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여보, 보고 있어? 나 해냈어.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나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볼게. 늦었지만 시작해볼게.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은하는 미소 지으며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63세의 새로운 시작.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2년 후 봄. 은하는 행복마을 요양원에서 정식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65세. 다른 사람들은 은퇴할 나이였지만 은하는 이제야 진짜 일을 시작한 것 같았다. 은하 씨. 오늘도 박 할머니가 은하 씨만 찾으시네요. 동료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제가 갈게요. 은하는 박정순 할머니 방으로 향했다. 2년 전 실습 때 만났던 그 할머니. 여전히 치매로 대부분을 잊었지만 은하만은 기억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딸, 내 딸이 왔구나.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다. 은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익숙한 일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손을 잡았다. 할머니들을 식사시켰다. 약을 챙겼다. 이야기를 들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퇴근 후 강릉역 매점. 은하는 여전히 매점을 운영했다. 아침에는 요양원, 오후와 저녁에는 매점. 바쁜 하루였다. 사장님, 오늘도 김밥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말했다.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은하는 웃으며 답했다. 2년 전과 똑같은 일상.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이제 이 일이 전부가 아니었다. 요양원에서의 일도 있었다. 자신의 손이 필요한 곳이 2군데나 있었다. 어느 저녁, 은하는 집에 돌아와 금고를 열었다. 통장들을 꺼냈다. 2년간 모은 돈, 요양보호사 월급과 매점 수입, 합치면 4천만 원이 더 늘었다. 그리고 금고맨 아래
땅 문서. 강릉 외곽 100평 땅. 남편이 남긴 그 땅. 여보. 은하는 땅 문서를 펼쳤다. 25년 전 남편이 산 땅. 나중에 여기 작은 집 짓고 살자던 그 약속. 하지만 남편은 떠났고 땅은 25년간 그대로였다. 이 땅을 팔아야겠어. 은하는 결심했다.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다. 그 땅으로 새로운 꿈을 이루는 게 남편도 원하는 일일 거라고. 부동산 중개소. 이 땅이면 5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개인이 말했다. 5억요? 은하는 깜짝 놀랐다. 네. 이 동네가 개발 예정 지역이라 땅값이 올랐거든요. 5억.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다. 팔겠습니다. 은하는 결정했다. 한 달 후 땅이 팔렸다. 통장에 5억 원이 입금됐다. 은하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남겨준 거야. 내가 잘 쓸게. 새로운 계획. 은하는 노트를 펼쳤다. 꿈을 적기 시작했다. 나만의 요양원. 2년간 행복마을에서 일하며 느꼈다. 요양원이 부족하다는 걸. 좋은 요양원은 더 부족하다는 걸.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처음엔 무모한 생각 같았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현실적이었다. 돈은 있었다. 5억에 금고에 1억. 합치면 6억. 경험도 있었다. 2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한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있었다. 해보자. 은하는 결심했다. 6개월간의 준비. 은하는 강릉시 외곽에 오래된 2층 주택을 샀다. 3억 원. 넓은 마당에 방이 8개.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방마다 침대를 넣었다. 화장실을 개조했다. 부엌을 넓혔다. 2억 원이 더 들어갔다. 직원도 구했다. 요양보호사 3명. 간호조무사 1명. 요리사 1명. 서류도 준비했다. 요양원 개설 허가. 사업자 등록. 은하는 매일 현장을 뛰어다녔다. 65세의 몸이었지만 지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개원 날, 봄길, 요양원. 은하가 직접 지은 이름. 인생의 봄길을 다시 걷는다는 의미였다. 현관에 간판이 걸렸다. 은하는 간판을 올려다봤다. 드디어 가슴이 벅찼다. 첫날 입소자가 5명 왔다. 모두 80대 노인들. 가족이 없거나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은하는 한 분 한 분 손을 잡으며 맞았다. 원장님, 여기 좋네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원장. 은하는 이제 원장이었다. 65세에 처음 가진 직함. 편하게 지내세요. 여긴 여러분의 집입니다. 첫 달, 은하는 직원들과 함께 입소자들을 돌봤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깨웠다. 약을 챙겼다. 낮에는 함께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다. 이야기를 나눴다. 손을 잡았다. 저녁에는 일기를 썼다. 오늘 김 할아버지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는 것 같다고 하셨다. 가슴이 뭉클했다. 이 할머니가 식사를 다 하셨다. 일주일 전만 해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는데 기쁘다. 하루하루가 보람이었다. 6개월 후 봄길 요양원은 입소문이 났다. 입소 대기자가 생겼다. 원장님이 직접 돌보시니까 다르다더라.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다더라. 원장님이 요양보호사 출신이라 진심으로 돌보신대. 소문이 퍼졌다. 강릉 지역 신문에도 났다. 65세 여성 요양원 설립회 화제. 기자가 인터뷰를 왔다. 원장님, 이 나이에 요양원을 시작하신 이유가 뭔가요? 은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사람을 돌보는 일,
제 손이 필요한 일. 기자가 물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가족. 은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예린. 2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 은하도 연락하지 않았다. 가족보다 제 꿈이 먼저였어요. 은하는 담담히 답했다. 1년 후, 봄길, 요양원은 15명의 입소자를 돌보고 있었다. 10,000원이었다. 은하는 매일 바쁘게 움직였다. 원장이지만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똑같이 일했다. 원장님,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걱정했다. 괜찮아. 난 이게 좋아. 은하는 웃었다. 66세. 다른 사람들은 손주 보며 노년을 즐길 나이. 하지만 은하는 이제야 청춘 같았다. 어느 봄날, 은하는 마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햇볕을 쬐고 있었다. 원장님, 고마워요. 김 할아버지가 말했다. 85세.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살다 왔다. 제가 더 감사하죠. 할아버지. 왜요? 할아버지들이 제 인생에 의미를 주시잖아요. 김 할아버지가 은하의 손을 잡았다. 원장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천사 같아.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천사는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사람이고 싶을 뿐이에요. 필요한 사람. 예린에게는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여기서는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저녁, 원장실. 은하는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했다. 벽에는 자격증이 걸려 있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업자 등록증, 요양원 허가증, 그리고 그 옆 작은 액자, 남편과의 결혼사진. 여보, 봤어? 나 해냈어. 은하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남긴 땅으로 이렇게 멋진 걸 만들었어. 당신도 기뻐할 거지?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예린이는 잘 살고 있을 거야. 연락은 없지만 잘 살고 있겠지. 담담한 목소리였다. 이제 예린을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나도 내 길을 찾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에 심은 꽃나무에 꽃이 피고 있었다. 봄이었다. 은하의 인생에도 봄이 왔다. 66세의 봄. 늦었지만 아름다운 봄. 2년 반 후. 가을. 봄길. 요양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은하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아침을 준비했다. 67세였지만 몸은 여전히 건강했다. 원장님, 오늘 국이 정말 맛있어요. 김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은하는 웃으며 답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후 2시. 은하는 원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노크 소리.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젊은 직원 박민지가 당황한 얼굴로 들어왔다. 원장님, 현관에 누구요? 젊은 여자분인데 원장님을 찾으시는데 울고 계세요. 은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방문객은 드물었다. 제가 나가볼게요. 은하는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 한 여성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값비싼 옷이었지만 낡아 보였다. 은하가 다가갔다.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은하는 얼어붙었다. 엄마. 예린이었다. 35살이 된 예린. 하지만 4년 전 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헬쑥하고 지쳐 보였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예린. 은하는 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예린이 울먹였다. 은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4년 만에 보는 딸. 일어나요. 차갑지만 담담한 목소리였다. 예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은하는 예린을 원장실로 데려갔다. 원장실. 둘은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이에요? 은하가 먼저 물었다. 예린은 고개를 떨군 채 울기만 했다. 예린아, 울지만 말고 말해요. 엄마, 저 모든 걸 잃었어요. 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사업을 실패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집도 잃고 시댁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예린은 울면서 말했다.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시댁 식구들도 다들 외면해요. 은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요? 저 정말 그래서 나한테 온 거예요? 은하의 목소리가 낮았다. 예린이 고개를 들었다. 은하의 표정은 담담했다. 4년 전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내가 창피하다고, 김밥 냄새 난다고. 엄마, 잘 살 때는 나 같은 엄마 필요 없었는데. 이제 힘들어지니까 찾아왔어요? 예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다. 예린아, 나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엄마, 저 며칠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돈 벌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여기는 요양원이에요. 당신 머물 곳이 아니에요. 차갑게 들렸지만 사실이었다. 그럼 엄마 집에 내 집도 이제 없어요. 땅 팔고 요양원 만들었으니까. 예린이 얼어붙었다. 엄마가 땅을 팔았어요? 응. 내가 쓰려고. 나한테 필요했으니까. 그럼 저는 예린이 울먹였다. 은하는 딸을 바라봤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아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침묵.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은하는 생각했다. 딸을 쫓아낼까? 냉정하게 돌려보낼까? 하지만 마음 한편이 아팠다. 결국 자신이 낳은 딸이었다. 민지 씨. 은하가 인터폰을 눌렀다. 네. 원장님. 식당에 저녁 준비 시작해 주세요. 손님 한 분 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린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밥은 먹어야죠. 그 정도는 줄 수 있어요. 은하는 일어났다. 예린도 따라 일어났다. 식당. 작은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 은하는 예린에게 밥과 미역국, 반찬을 차려줬다. 먹어요. 예린은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다. 미역국, 따뜻하고 구수한 맛. 예린은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엄마, 이 맛. 응, 엄마가 만든 맛이지. 은하는 맞은편에 앉아 딸을 바라봤다. 예린아, 4년 전에 이 냄새가 창피하다고 했죠. 예린이 숟가락을 멈췄다. 김밥 냄새, 된장 냄새, 마늘 냄새. 내 손에서 나는 냄새가 싫다고.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은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밥은 줄 수 있어요. 예린은 계속 울면서 밥을 먹었다. 은하는 딸을 지켜봤다. 헬쑥한 얼굴, 떨리는 손, 초라한 모습. 4년 전 시댁에서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그 모습은 없었다. 다 먹었어요? 네. 그럼 이거 입어요. 은하는 깨끗한 옷을 내밀었다. 자신의 옷이었다. 평범한 티셔츠와 바지. 씻을 수 있는 곳 알려줄게요. 씻고 나면 조금 나을 거예요. 엄마, 그리고 오늘 밤은 여기서 자요. 빈 방이 하나 있어요. 예린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고 생각하지 마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밤. 빈방. 은하는 예린을 작은 빈방으로 데려갔다. 원래 직원 휴게실로 쓰던 곳. 여기서 자요. 이불은 여기 있고. 네, 엄마. 예린이 침대에 앉았다. 은하는 문 앞에 섰다. 예린아. 네, 나는 널 용서한 게 아니야. 은하가 말했다. 4년 전 일도, 그 전 일들도 다 기억해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예린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다만, 은하는 잠시 멈췄다. 내 인생을 다시 세웠을 뿐이야. 엄마, 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너 없이 더 잘 살 수 있었어요. 예린은 울었다. 이 요양원,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분들이 나를 필요로 해요. 너는 나를 짐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아요. 내가 돌아와도 안 돌아와도 나는 내 길이 있으니까.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안 들을래요. 그냥 내 인생 살아요. 나도 내 인생 살 거니까. 은하는 문을 닫으려다 멈췄다. 아, 그리고 네, 내일 아침 먹고 가요. 그 정도는 줄게요. 그 다음엔 내가 알아서 해야 해요. 네, 엄마, 잘 자요. 문이 닫혔다. 은하의 방. 은하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았다. 눈물이 났다. 예린아, 혼잣말이 나왔다. 여전히 딸이었다.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엄마는 더 이상 내 뒤만 쫓아가지 않아. 은하는 눈물을 닦았다. 예린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밥 정도는 줄 수 있었다. 하룻밤 잘 곳 정도는 제공할 수 있었다. 그게 엄마로서 마지막 선이었다. 이제 우린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달이 떠 있었다. 봄길, 요양원, 자신의 왕국, 자신이 만든 세계. 예린은 이 세계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았다. 은하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내일 예린이는 떠날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 남을 거야.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어머니와 딸이 같은 건물에서, 하지만 다른 세계에서 잠든 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예린에게 아침을 차려줬다. 밥, 미역국, 김치, 계란말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예린은 말없이 먹었다. 다 먹었으면 가요. 네. 현관까지 배웅했다. 예린은 문턱에서 돌아섰다. 엄마, 저 건강하게 살아요.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예요. 엄마도요. 예린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다. 은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작아지는 딸의 모습. 잘 가요. 예린아, 내 인생 잘 살아라.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돌아서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원장님, 오늘 산책 가요? 네, 갈게요. 날씨가 좋네요. 은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린은 떠났다. 하지만 은하의 인생은 계속됐다. 그리고 그게 맞았다. 세상엔요, 돈보다 귀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용기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꺾였던 마음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잠시 손을 멈추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어머니의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힘이 됩니다. 금빛 시절 인연. 당신의 인생이 오늘도 따뜻하게 빛나길 바랍니다.